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춘천을 방문한 길에 시간이 좀 남아서 형조, 예조, 공조, 이조 판사 등을 두루 역임하셨던 민영희 선생님 묘를 찾았는데요. 묘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묘역 한편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네요. 묘지 사초를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제 내룡을 살펴보기 위해서 묘지 뒤편 산줄기를 따라 올라가 보겠습니다. 진달래가 제철이 지난 듯한데 여기저기 피어 있네요. 묘지 뒤편으로 약 400m 정도를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제 다시 내룡을 타고 묘지 쪽으로 내려가면서 내룡의 형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나타나 있는 용맥의 등성이가 그리 넓지 않네요. 지금까지 내룡을 따라 쭉 내려오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기가 주먹을 꽉 쥔 것처럼 올망졸망한 아주 나지막한 산봉우리들을 세운 곳에서 미미한 요들을 뻗어서 지지한 후에 좌우로 약간씩 방향을 바꾸면서 뻗어내린 내룡이 마치 진해의 형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묘지 뒤편에서 사슬을 살펴보면 묘지 옆까지 따라온 내청룡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묘지 앞을 지나 길게 뻗어나가는 애청룡에서 갈라진 작은 산줄기들이 겹겹이 감싸는 형상이고 오백호는 묘지 앞부분까지 도달을 하였네요. 애청룡과 오백호가 어울려 묘역 앞에 큰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이를 풍수질에서는 보곡이라고 합니다. 이 보곡은 애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가름해주고 내룡의 좌우에서 흘러나온 물이 앞으로 곧장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보곡이 잘 갖춰져 있으면 혈이 맺힌 명당이 될 수 있는 외부적인 조건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이 맺힌 명당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산줄기, 즉 내룡이 혈을 맺을 수 있는 역량을 내포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내룡을 타고 내려오면서 확인한 바와 같이 내룡의 등성이 부분이 그리 넓지 않고
얼망졸망한 산봉우리들을 세우면서 좌우로 약간씩 방향을 바꾸는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아주 강력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용맥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묘역도 묘지를 조성하면서 깎아서 좌우로 넓혔을 것임에도 혈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좌우로 그리 넓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묘지 앞부분으로 길게 뻗어나간 애정용 뒤편에 있는 예쁜 산봉우리를 안산으로 삼았고, 그 뒤편에 높이 솟아있는 금병산을 저산으로 삼았는데요. 제혈을 할 때 앞에 보이는 예쁜 산봉우리나 그 뒤편에 높이 솟아있는 저산을 탐하다 보면 사뭇 엉뚱한 곳에 집을 짓거나 묘지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보이는 예쁜 산봉우리나 그 뒤편에 높이 솟아있는 조산이 아무리 출중해도 혈이 맺히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런 예쁜 산봉우리나 특출한 조산을 취할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에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산봉우리들을 지나치게 탐하면 대사를 그르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묘역 밑은 어떤 형상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묘역 밑에 단을 쳐서 넓은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요. 묘지 밑으로 한번 내려앉은 형상이 있었던 듯 합니다. 그리고 저 밑에 기와집이 보이는데요. 저 기와집은 민영희 선생님 묘지를 관리하는 제사입니다. 이곳에서 묘역 밑으로 뻗어내리는 용맥의 면이 상당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묘역 밑에서 봐도 낮은 곳으로 뻗어내리는 부분이 상당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묘지를 통과한 용맥이 이곳에서 좌측으로 요도를 뻗어서 지지한 후에 우측으로 약간 방향을 전환한 후 면을 넓게 펼치면서 낮은 곳으로 내려앉은 용맥이 제사로 입수가 되는 형상입니다. 이런 형상에서 혈이 맺히는 곳은 마지막 변화차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올리면서 묘역 밑에 지은 산막에서 태어난 잔직의 아들들이 대성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낮은 곳으로 내려앉은 용맥을 용맥으로 보지 않는 폐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곳에서 면을 넓게 펼치면서 낮은 곳으로 내려앉은 용맥 위에 제사를 지었지만 낮은 곳으로 내려앉은 용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낮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예쁜 산봉우리나 조산을 탐하다 보니 현재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에 묘지를 조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풍수지레에 꽂힌 혈이 맺힌 명당을 찾는 것이 핵심이고, 주변의 예쁜 산봉우리들은 부수적인 것인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도 묘지 밑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제사에서 태어난 인물이 있다면 이 제사가 혈장의 범위에 들기 때문에 대성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천은 풍수인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만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는 풍수사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성의풍수기행 영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